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시장 하락을 예상해도 하락은 항상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일단 명절 이번 달 2월 달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제 쌍바닥 얘기를 드렸죠. 쌍바닥 갈 거니까 어중간하게 매수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자꾸 드렸고, 이번 반등 파동에 정말 한국의 대표 주식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테마 반등이다. 테마성으로 인한 말 그대로 리오프닝, 그 다음에 치료제 이런 것들이 올라왔던 반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 드렸죠. 방송도 자주 안 했어요. 따로 괜히 혼란을 드릴까봐 안 했고, 자 이제 지금 방향이 다시 나오니까 또 이제 진단해 봐야겠는데, 일단 어제도 방송 얘기 드렸다시피 물가지수는 당연히 높게 나옵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죠. 이게 또 타격이 돼서 또 증시를 끌어내리는 재료가 될 수 있고, 미국장도 보시면 이제 또 안 좋겠죠. 기본적으로 안 좋게 출발할 것이고 어떻게 나오는가가 중요한데, 자, 보시면 또 이제 항상 그래요. 항상 그 하루하루 보시면서 그 단타 치실 분들이 원래 하루하루 장세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막 단타 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원래 투자 방식이.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채널을 볼 이유도 없거든요. 그냥 빨리 시장 조사하고 내가 단타만 치면 되는데 뭐하러 채널을 구독하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시작은 하락 사이클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하락 사이클이니까 한 번 하락이 나오고 반등 파동이 생각보다 약했죠. 약한 거예요. 반등 나오고 다시 재차 하락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진단으로, 기술적 진단으로. 그런데 쌍바닥 얘기하면 850포인트 정도에서는 다시 반등하고 올라서 줘야 됩니다. 그죠? 그게 쌍바닥이죠. 아니면 지금 당장 월요일에 이렇게 반등해도 이렇게 좋은 더 쌍바닥 형태가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하락갔는데 그렇다. 근데 850포인트 여기 35포인트 여기 때에서 50포인트에서 지지 못해준다 그러면 이건 쌍바닥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의 하락 파동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급할 게 없다. 그래서 급하게 보시면 더 힘들어요. 빨리 뭔가 이 반등에 뭔가 수익을 내고 내 물린 걸 해결하려고 해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 못 따라가신 분들은 하락의 진정될 때까지 좀 여유를 더 가지셔야 됩니다. 급해봐야 정말 눈덩이처럼 그 손해만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매수 하지 마시라는 얘기 자꾸 드리고, 그래서 종목도 얘기 많이 안 드리죠. 그래서 반등 때 좀 지수 때 지지받을 수 있는 반등 파동 정도를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고, 바닥 매집권 그나마 좀 안 거는 바닥 매집, 그 다음에 좀 특징주들 한두 개 정도만 보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그 하락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는 견조하기 때문에 코스피도 코스닥 자체가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어요. 좀 더 저점이 2600포인트까지 가지 않는 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오는 그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랑 같이 보시면서 수급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코스피 자체는 480포인트, 481선이죠. 이선 여기 부분대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중요하고 아직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아직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2700포인트 정도가 지지가 받고 있는가,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코스닥이 문제죠. 코스닥이 문제고, 코스닥이 하락의 출발을 알리는 걸 수도 있어요. 또 코스피 같이 따라 내려갈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시장 체크가 먼저고, 시장 자체가 하락 사이클이다 라는 거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등 파동 때 반등 파동만 먹고 다시 빠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세 상승 간다가 아니라. 요즘에 보다 보면 다른 거 채널 보다 보면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실적으로 갈 거다 뭐 되게 좋게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실적 분명히 중요하고 실적 나오는 것들, 주가들 움직이는 것들도 있지만 시장 자체가 하락 사이클이라는 거 멈추지 않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바닥이 확인돼야 된다는 거죠. 바닥이 확인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이제 세력 관련해 가지고 좀 진중하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종목별로 보면서. 자, 특징주도 보고. 자, 보시면 어, 자, 꼬여버렸네. 원래 넣었던 순서가 됐죠. 자, 카카오 먼저 보시면 카카오는 오히려 차라리 장보다 강했죠. 시장보다 강한 게 좋다라고 얘기 드렸고, 오늘 카카오는 거래량이 동반된 21선을 돌파해주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런데
자 보시면 여기 99,000원 여기 부분대가 저항대죠. 여기서 바로 또 꺾고 내려왔던 저항대. 그리고 이 금액대가 언젠가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예전에 이 상승이 가기 전,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받을 수 있었던 자리인데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단기적으로 카카오는 에너지가 좋지만 여기 99,500원 여기 10만원 정도 부분에서는 또 그 저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강해서 수급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눌림목이든 상승이든 이게 21선 지지를 보시든 뭐 물량을 담으셔서 보신다면 여기 저항대를 꼭 체크하시면서 비중을 항상 덜어가시면서 수익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가 외부 추세선으로 하락 추세예요. 마찬가지로 엄청 급락이 나기 심했기 때문에 하락이, 자 보시면 이런 사이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는 하락하고 나서 좀 긴 기간 횡보하다가 추가 하락이죠. 똑같은 패턴이죠. 똑같은 패턴. 추가 하락이 또 세게 나오고 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겠죠. 여기 나오고 맞고 떨어질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돌파되고 10만원이 다시 돌파되고 안착해줘야 카카오는 조금 더 안전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술적 진단으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금액대 잘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카카오도 좀 우량주로서 좀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라면 체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인데 얘기 드렸죠. 의견 한 번 딱 드렸습니다. 여기 35,000 밑단 확인하고 일단 관망.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수 영역 없었죠. 계속 하락하는데 무슨 매수를 영역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얘기 드렸고, 일단 마찬가지로 시장이 쌍바닥을 그리고 뭐 더블 딥으로 가고 끝난다면 아마 35,000원 선에서 다시 한번 튕겨줄 수 있습니다. 튕겨줄 수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35,000원 언저리 한번 보시되 그 코스닥 그 전 저점이 깨지면서 하락한다면 같이 깨질 수 있다. 같이 깨질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깨질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시장보다 견고하고 한데 왜 원익 IPS는 빠지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항상 주가가 똑같이 갈 수는 없고, 이제 원익 IPS는 엄연히 코스닥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약하면 좀 시장이 좋을 수도 없고요. 그 대신 반대로 똑같이 생각하실 게, 한 번은 또 삼성전자 1, 2% 급등하면 얘는 7, 8%, 10%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자체에 삼성전자 오르는데 안 오르네라는 비정상적인 그 그림이다라고 보실 건 아니고, 좀 그 수긍을 하셔야 됩니다.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 그대로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세력의 의도가 중요한 건데, 보시면 충분히 이런 종목들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예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요거죠. 여기 빠져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개인 보유 수량이에요. 개인 보유 수량. 요거죠. 요거. 나가질 않으니까. 개인 투자자가 나가라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기간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빼고 주가를 올려주고 빼면서 박스권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계속 진을 빼는 건데, 이 개인 투자자가 계속 나가지 않는다, 계속 나가지 않고 오히려 여기 더 사고 계속 물량이 늘어나고 절대 손절을 안 한다, 그러면 얘네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시간을 엄청 오래 끌던가, 시간을 굉장히 길게 막 6개월 1년 가져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번 쭉 빼버리는 거예요. 빼가지고 밑에서 손절 나오면 거기서 밑에서 줍줍줍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에요. 그게 꼭 그렇거든요. 세력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력이 지금은 올려줄 의도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도 뭐 그럴 수 있고, 삼성전자 수급 들어가니까 긍정적일 수 있고, 단기적으로 같이 또 파동 나와서 하락에도 다시 사이클 올라갈 수 있지만 얘가 이렇게 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당장 갈 이유가 없다. 그러기엔 삼성전자도 가야 되고 시장이 아예 좋아져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 시장이 안 좋으면 요 미니박스에서 대응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뭐 35,000원에서 4만원 대응 정도라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사더라도 끊어내고, 마찬가지로 보유 중이신 분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신용해서 35,000원 사가지고 4만원에 여기 4만원 정도에 뭐 해준다면 14%, 뭐 10% 정도 수익 냈으면 물려있는 거 10% 털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현금 확보 늘리시고 그렇게 좀 대응하셔야 된다. 그래서 당장은 35,000원 지켜주는가가 중요해요. 일단 그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의 의도대로 지켜줘서 튕겨주는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포뱅크 같은 것도 얘기 드렸는데, 인포뱅크도 중요한 자리 때만 체크해 온 거예요. 일단 보시면 예전에 여기
여기서 단기적 항상 대응이었죠. 단기적 수급적 대응 여기 벗고 다 깨졌고 내려왔고 일단 다시 보고 있는데 결국은 하락으로 가고 있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얘도 하락인데 멈춤 구간을 찾는다는 건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어, 정말 그게 끝이 아니고 계속 파고 내려가니까 그리고 바닥 대비도 아직 많이 떠 있으니까 주가는 아직도 바닥 대비 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데 갖고 온 이유는 있죠. 제가 15,000원 16,500원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일단 요렇게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때 갖고 온 거예요. 보시면 예전에 돌파 못했던 금액이죠. 옛날에 박스권이었을 때 금액대가 여기란 얘기죠. 되게 중요한 금액 수치예요. 10,000원에서 16,000원 박스를 그리다가 16,000원을 15,000원, 16,000원을 돌파했다는 거죠. 그러면 16,000원, 500원 여기 자리가 말 그대로 레벨업이 한 단계 된 단계다. 여기가 한 단계 된 단계다. 그러면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 자리에서 그 저가 매수세나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파동이 일어나서 크게 시세 가냐 그건 모르죠. 일단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 때니까 한번 보자예요. 근데 시장이 정말 급격히 흘러가지고 내려가면 정말 일단 이렇게 흐를 수 있어요. 흐르지만 말 그대로 여기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금방 또 회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체크해 놓고 보는 겁니다. 인포뱅크 자율주행 그 대장주인데 보시면 16,500원 그 다음에 예전에 여기 또 하나 여기 지지층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여기 15,000원 그러니까 이 두 군데에서 일단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 뭐 예전 보시면 요 정도 못해도 요 정도 한 15% 10% 정도는 반등 나올 자리대가 나오지 않나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가 돌파돼야 다시 한번 추이를 그리면서 항상 갈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세력의 의도죠. 말 그대로. 근데 요즘 같은 또 참고하셔야 되는 게 요즘 같은 악질 시장엔 전부 다 시세 반환을 하죠. 그래서 정말 올려놨던 거 주가 쭉 슈팅 주고 올려놨던 거 다 반납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반납하는 자리가 여기가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까지 보기에는 옛날에 힘겹게 했던 걸 되게 힘있게 거래량 동반되면서 가격 동반되면서 뚫어줬으니까 제가 볼 때 주포의 영역 금액은 아마 15,000원에서 16,500원 정도의 주포 금액대가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왜냐 그동안 올려놨던 거 금액이 안 나갔으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수급적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이 개인을 털고 가겠다 해가지고 한 번 더 정말 공포를 주고 여기 120선까지 쭉 빼고 여기까지 더 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정말 시세가 가려면 더 빼야지 나중에 좀 이렇게 횡보를 다시 하다가 큰 시세가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지지대나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자, 칩셋 미디어 같은 맥락이고요. 얘도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도 있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메타버스도 또 있고 그래서 재료는 많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 친구도 보시면 같아요. 비슷합니다. 17,000원대가 예전에 박스 돌파했던 금액대니까 17,000원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박스 고점 꼬리들 그 다음에 최근에 있던 여기 그 거래량이 들어왔던 여기 금액대 그래서 19,000원 정도 여기 위에 있던 거 일단 뺀 겁니다. 25,000원은 일단 깨졌으니까 뺀 거예요. 뭐 지지도 못하고 바로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반등이 나올 때는 멈춰주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반등 안 나오면 거긴 지지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하락하는 중에서는 보시면 얘도 이제 19,000원 정도, 19,000원 정도, 그 다음에 17,000원 정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이 거래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도 보는 것이고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던 거래 대금이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주포가 다 나간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가 좀 중장기든 단기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다는 거죠. 차량용 반도체 수혜주, 자율주행, 때로는 메타버스. 그래서 여기 금액대가 중요하다. 중요한데 중요한 자리 리탈하면 손절해야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대를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유효하다는 얘기고 텔레치스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 친구도 비슷해요. 비슷하고 이 친구도 보시면 이 친구는 오히려 더 빠른 것 같아요. 더 빠르고 이 친구는 오히려 단기적 보시면 여기죠. 여기가 되게 중요했던 자리죠. 15,000, 16,700원인가요? 여기 때. 근데 여기 때. 그래서 얘는 아직 크게 보시면 아직 박스대입니다. 아직 박스권. 그러니까 돌파 나온 것이 아니고 박스권이고 레벨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가 레벨로 보면 이렇게 딱 요 정도 레벨이 되겠죠. 지금 레벨 여기입니다. 돌파됐던 여기.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7,500원 정도에서 멈춰주는가, 멈춰주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박스 레벨 단계로 보시면 돼요. 주가의 레벨. 주가는 항상 이렇게 레벨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항상 레벨대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 이 레벨대를 그냥 보시는 게 아닌 게, 자, 지수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체크해 놓은 게 있죠. 지수 차트, 코스피, 주봉 보시면 나눠놨죠. 나눠놨죠. 그래서 마찬가지죠. 여기서 빠지면 이렇게 층층층층 나눠져 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층 깨지면서 여기 층에서 또 꼬리 달려주고, 그러니까 딱 이 레벨층으로 보시면 돼요. 세부 레벨층 크게 보시면 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세부 레벨층, 그러면 여기 2580포인트 지켜준 거죠. 여기 레벨층을.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해 줬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층이 돼서 이렇게 튀어 올라와 줘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지층이라면 딱 튀어 올라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지지층이라면 이렇게 탁 튀어 올라줘야 돼야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거는 금액적 지지가 나오긴 합니다만, 멈추는 건 좋은 시그널은 아니고 팍 튕겨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레벨층 얘기 드렸죠. 레벨층이 되게 중요하다. 지금 2700포인트 언저리인 거죠. 깨지면 다시 2800 5포인트 여기 다시 또 열어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굳이 크게 또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진 로봇이고요. 다 이제 반도체 관련이죠. 삼성전자가 움직여 가는 놈들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그런데 이 친구도 보시면 이 5,000원 라인이 좀 이렇게 지지했으면 좋았던 라인인데 일단 깨졌어요. 깨졌죠. 깨고 내려왔다가 반등 했다 실패. 이거 제가 본 라인인데 그랬고, 마찬가지예요. 요즘엔 그 얘기 드렸죠. 다 반납한다고. 올려놨던 거 죄다 반납하네. 카카오 게임즈 옛날에 얘기 드렸죠. 반납하면 적어도 여기 땅까지는 또 열어놔야 됩니다. 다 뺀 다음에 여기까지 보는 거죠. 지금 이미 하락으로 접어드는 그림이니까 단기적으로 여기 금액대까지, 자, 여기 떴던 자리, 여기를 돌파했던 데가 4,000원대를 돌파했던 자리가 여기죠. 그래서 로봇주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근데 마찬가지예요. 로봇주도 보시면 이게 또 괜찮은 게, 로봇주는 테마가 괜찮은 게, 이렇게 빠질 때 여기서 이렇게 이게 헤드앤숄더나 쌍봉으로 나와서 거래했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상승 초입이라 그랬어요. 로봇주는 시세 상승 초입이다. 그래서 요걸 한 파동으로 보고 싶습니다. 한 파동 보고 싶고, 좀 이렇게 파동에 대한 조정이 깊어지긴 하지만 조정, 그 다음에 재차 또 이렇게 나올 거라고 봐요. 계속 예전에 다시 또 시간에 따라, 흐름에 따라 다시 한번 밑단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 수급이, 엄청난 수급들이 하나도 손실되지 않았다라고 보니까, 빠지지 않고 손실되지 않았다라고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주포의 매물이 분명 존재한다. 다 해먹은 게 아니다 라고 보여져요. 거래량도 봐도 좀 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얼마나 빠질지 몰라요. 4,000원대에서 멈춰서 여기가 정말 주포의 영역될지, 주포의 금액인지. 주포의 금액일 때 튕겨줘요. 또 주포가 정말 평단가 갖고 있는 게 4,000원이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거를 손상시키면 자기들도 힘들어지고 길어지니까 튕겨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튕김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게 찐 바닥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고요. 오늘 좀 세력적인 얘기 많이 드려요. 세력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보시면 요것도 되게 그런데, 한글과 컴퓨터도 보시면 좀 차트를 조금 크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시면 주봉으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왔고 했는데, 보시면 여기가 코로나 이후에 여기 긴 시간으로 엄청나게 한 1년 내내 횡보하다가 최근에 이제 돌파해서 신고가를 냈던 금액대죠. 그 금액대, 신고가를 냈던 원자리 금액대가 지금의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다가도 금액대, 중요한 금액대 다음에 이렇게 튀어 올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재차 다시 한번 다 치고 있죠. 차고 있어서 여기서 다시 한번 튀겨주지 못하고, 그러면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는 거죠.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 주포의 금액이 여기가 주포의 금액에서 튀겨졌다면 주포가 손상시킨다는 건 주포의 금액대가 더 미치네, 에이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까지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중요한 그 되게 금액대를 봐서 이렇게 주포가 살려줬던 금액대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찾는 게 지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매물대와 그 가격대 매물도 있지만, 주포와 같이 가려면 주포의 시세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포의 평단가를 모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인트로 매직도 한번 얘기 드리면, 인트로 매직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싸이월드 관련주고 얘기했는데 제가 4,000원 3,500원 설정해 드렸죠. 그러니까 4,000원 3,500원 그래서 추가로 여기서 이렇게 못 가니까 여기 얘기죠. 횡보하고 못 가는 거 썩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추가 밑단까지 열어놓고 보자 했던 게 3,500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3,500원에선 오늘같이 이렇게 강하지 않지만도 튀어 올라와 준다는 거죠. 튀어 올라와 준다. 보이시죠? 마이너스 13% 갔다가 3,500원 되니까 갑자기 확 튀어오르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3,500원이 시세를 올렸던 주포의 금액대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500원까지는 충분히 또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3,500원대에서 행보하는 거는 오히려 더 이때보단 신뢰감이 갈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주포의 의도니까. 보시면 여기서는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네. 3,500원 금액적 메리트를 느끼나 갑자기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여기 또 되게 중요한 라인이죠. 4,000원이라 봤던 건 4,000원 봤던 건 예전에 또 마찬가지예요. 되게 중요하게 지지받고 했던 돌파됐던 금액이 4,000원이었죠. 그래서 4,000원 돌파해서 큰 시세가 나왔다는 거죠. 나왔다가 다시 오니까 다시 4,000원에서 튀어 오르는 게 보이죠. 다시 한번 4,000원 나오니까 반등은 나왔는데 추가적 하락이 나왔는데 3,500원에서 다시 한번 튀어오르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00원이 깨지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고요. 리오프닝 관련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거 우량주기도 하지만도 이미 금액적 메리트는 있죠. 금액적 메리트는 있습니다. 금액적 메리트는 있고 이렇게 또 보고 싶어요. 하락 추세였던 거를 좀 이렇게 박스권으로 틀지 않았나라고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 그래서 박스권으로 이제 좀 전향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 싶은데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이 이게 의미 있네. 되게 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렇게 외국인이 내 팔던 외국인이 조금 갑자기 들어왔네. 그러면 기관이 또 샀네. 이렇게 쌍거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들은 이렇게 금액적이 하락하더라도 오히려 더 매력적인 금액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오히려 지금 이게 좀 그 기관 수급으로 인한 거, 여기 저항선 120선 돌파해주는 게 나오고 안 차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신규 매수도 가능한 부분이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위드 코로나 가면 어차피 매출도 올라갈 것이고, 예전에도 그 위드 코로나 간다는 얘기가 그 오미크론 있기 전에, 델타 있기 전에 있기 때문에 그때도 화장품주도 봤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또 그때랑 또 다르죠. 이제는 확진자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드 코로나에 향해 가고 있고 리오프닝주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모레퍼시픽 우량주로 이렇게 대형주로 또 한번 좀 빠르지 않더라도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 코스닥 종목들은 너무 심하니까 주린이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어울리는 종목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제주 맥주란 종목인데 이것도 이제 그거죠. 솔직히 이제 가장 그 주류 업종 중에 가장 시세가 잘 나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국순당이에요. 국순당.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가 시장의 대장으로 보고, 마찬가지예요. 하이트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하이트진로도 리오프닝과 관련이 있고 위드 코로나 수혜주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좀 잠깐 봤는데 결국 델타 변이 오미크론 하면서 주가 계속 하락하다가 가격적 메리트가 생긴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위드 코로나 간다고 하면 얘네들은 영업이 좋아질 거고, 얘네는 지금 그 시장 사이클에 맞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니까. 그렇게 보면 이런 것도 괜찮은데 제주 맥주가 또 오히려 의미가 있네 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 보시니까 제주 맥주는 상장하고 나서부터 내내 흘렀습니다. 신규 상장주 제가 안 보긴 하지만 계속 흘렀어요. 내내 흐르기만 했다. 이렇게 했다. 흐르기만 하던 추세 하락 종목이 추세를 돌파하는 게 나왔네.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추세를 돌파하는 장대가 나왔고 거래량이 나왔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하락하더라도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다. 간다가 아니죠. 꼭 간다가 아니라 에너지가 생겼다. 그렇지 않더라도 뭐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는 박스권으로 돌려줄 수 있다라고 되는 거죠. 하방은 더 이상 제한적이지 않는다.
2,000원이 손상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오히려 시장에도 어울리는 종목이고, 근데 보시면 추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단기적 보면. 그래서 지금은 여기 3,000원 정도의 금액을 돌파했죠. 여기도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금액대인데, 여기 3,000원 정도 금액대가 이 박스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여기 기간부터 보면은 이렇게 박스로 볼 수도 있죠.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하락으로 보는 거고, 박스로 볼 수 있어요. 지지받았던 금액 3,000원. 3,000원대에서 당연한 저항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당장 따라타면 또 물리겠죠. 지금 당장 따라타면 시장 안 좋고 뭐하면 이렇게 딱 물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추세로 간다 그러면 저점을 또 잡아야겠죠. 자, 이렇게 예를 들어 요거 요렇게만 보시자는 거죠. 한 2,000 여기까지 봐야 되거든요. 심하게 뭐 하락한 다음에 2,500원까지도 봐야 되는데, 지금 추세면 2,500원까지 올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일단 지울게요. 올 것 같지도 않고 2,500원이 깨지고 시간적으로 깨지면, 추세가 깨지면 다시 한번 여기 밑단까지 열리는 거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자리대니까 꼭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 금액대가 이렇게 여기에서 멈춰주긴 하겠지만, 이게 퍼센트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선 대응해 줘야 되는 금액대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2,500원 깨지지 않아야 되고, 당장은 이렇게 장대로 장기 침체선 뚫어 올리고 지금 올리기 때문에 딱 두 가지 패턴으로 보입니다. 지금만 보시면 추세 일단 그어놓고, 여기 저항대를 뚫어놨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지더라도 여기 장기 침체 선을 기준으로 주는 거죠. 여기 2,750원 정도가 이탈 안 하면 이 친구는 우상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일단은 무게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 맥주도 관심 종목으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도 어울리죠. 그 다음에 화성산업을 얘기 드리고 싶은데, 얘가 지금 보니까 이 시장에 지금 주도주거든요. 대장이에요. 완전 보니까 와, 깡패네요. 경기 민감주이고 건설 업체인데, 제가 예전에 작년에 건설주로 참 수익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 보시면 뭐 코오롱 글로벌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화성산업, 우원개발, 화성산업 없었고 우원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15% 20%씩 수익을 꽤 많이 안겨드렸고 꽤 많이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를 되게 많이 받고, 건설주는 올해도 정책적으로 좋을 거고 좀 좋을 거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건설주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피해줍니다. 피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안 좋고 그랬는데, 경기 민감주다 보니 어찌됐건 인플레이션 시장에는 어울리긴 합니다. 지금도 분명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에 건설사들이 생각보다 매출이 영업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굳이 말씀드리면 좀 잠잠해지고 중장기로는 좋겠죠. 근데 얘기 드렸다시피 그런데 보시면 요걸 좀 주포의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전에 다 체크해놓은 금액대입니다. 이게 예전에 계속 보면서 화성산업도 많이 좀 모니터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못 가더라고요. 잘 못 갔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긴 시간이죠. 긴 시간 요렇게 이게 언제부터죠? 보시면 2016년부터요. 2016년부터 이렇게 긴 시간을 박스를 그리다가, 이 박스를 이번에 엄청나게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강하게. 그리고 요게 지금 보면 후행적인 얘기지만, 요때 거래량도 그랬고, 요때 보시면 이게 매집봉이었던 거죠. 매집봉이었고 그랬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 모니터를 못 해가지고 못 본 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지속적으로 못 봤네요. 요때 봤으면 참 좋았을 걸. 건설주 제가 현대산업개발 얘기 드렸다. 현대산업개발 박살났죠. 저도 손절하고 나왔다 얘기 드렸는데, 예전에 그때 이후로 건설주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놓친 것도 있지만 건설주가 또 이제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봤더니 이렇게 날라가 있더라고요. IS 동서 보면서 돌려보다 보니. 그런데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긴 시간 주포가 매집을 했다는 거죠. 매집을 이렇게 길게 이 매집봉 띄우면서까지 했던 걸 못 봤네. 그런데 매집봉 띄우면서 하고 옛날 그 중요했던 금액대 시세, 자기들의 영역권 때 왔다가 시세를 주기 시작하고 튕긴다.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이제 충분한 엄청난 기간이 길다 보니까 매집이 충분히 완벽하게 됐을 겁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매집이라는 게 뭐냐면 주포가 자기가 주가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정도의 보유 수량 주식을 갖고 있어야 매집이라고 하는데, 그 매집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보면 이런 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따라가요. 그리고 한번 또 이렇게 급등하니까 따라가면 죄다 물렸다 하고 막 하락하니까 이렇게 떠 있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막 손절을 합니다. 못 가져가죠. 이 쫄리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급락할 줄 알고 시장도 안 좋은데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주포 의도대로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포는 쭉쭉 오를 겁니다. 지금 뭐 쭉쭉 올리고 있죠. 쭉쭉 올리고 있어요. 개인 투자가 못 따라가거든요, 이런 거. 그러면 못 따라가고 개인 매수가 안 붙을수록 계속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금액대까지도 치고 올라갈 겁니다. 끝까지는 아니어도 여기 때 또 밑골이 달고 밑골 여기 분명히 달렸네요. 여기까지도 급하게 땡긴 거죠. 툭 친 거죠. 툭 챙겨서 매집봉을 던진 거죠. 요것도 이 상승 중에서도. 그래서 개인 투자들은 내 평당가가 막 던지기 바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쭉 눌리는 겁니다. 근데 다시 이걸 올린다? 예. 그만큼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만큼 보유 수량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 끝이 어디냐는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개인 투자자한테 이걸 다 떠넘겨야 되니까 어찌됐건 고점에서 다 팔아 넘겨야 되니까 주가는 강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지금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꼭 그 주식을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 그 주포의 의도를 꼭 파악하시라는 거죠. 주포의 습성을 봐라. 내가 이평선 닿아서 이쯤에 보겠다. 똑같은 개인 투자 같은 생각을 하시면 똑같이 계속 하락갑니다. 5일선 닿으니까 21선 살볼까? 이게 일반적 개인 투자들의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더 열어놓고 더 크게 보고 주포 영역대를 한번 찾아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금액에서 개인 투자들 달라붙는다. 그러면 흔들어 버리는 거죠. 다시 한번 17,000까지 흔들어 버린다든가. 근데 단기적으로 중요한 건 많이 올랐으니까 중요한 건 여기가 이 17,000원 정도가 여기가 손상시켜 버리면 얘네들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주가를 여기서도 지금 또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평단가 자꾸 올라가요. 평단가가 여기가 옛날에 주포의 평단가였다면 평단가가 지금은 이렇게 자꾸 올라간다는 겁니다. 올라가요. 예전에 샀다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수익을 내면서도. 그러니까 평단가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주가를 많이 빼버리면 자기들도 힘들어지고 손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버텨줄 겁니다. 17,000원대 여기를 이탈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때는 되게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 여기 때 여기 또는 여기까지가 이탈 안 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포의 흐름, 주포의 특징이 아닌 거예요. 주포는 저런 식으로 운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IS 동서를 처음에 이제 계속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보시면 IS 동서도 야 이것도 분명히 여기 강한 저항대 있다 얘기 드렸죠. 급하지 마라. 근데 이거 수익 못 낼 수 있어요. 여기서 수익 못 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52,000원에서 두들겨 맞아버리면 또 이 하락이 적지가 않아요. 10%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아니면 좀 관망하시다가 여기가 돌파되고 이렇게 돌파되고 여기가 되게 저항대가 센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한 번에 뚫어주기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뚫어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또 담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한 번에 뚫어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뚫어주면 눌림목에서 한다는 거죠. 추세가 지금 추세에서 더 올라가더라도 요쯤에서 사시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든 급하지 않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종목엔 주포가 존재한다고 전 봅니다. 모든 시장엔. 그리고 주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까 화성산업처럼 무조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주포의 그 또 크기가 있죠. 뭐 말 그대로 좀 정말 메이저급 막 몇천억 몇 조를 쓸 수 있는 메이저급 주포가 있다 하면 정말 뭐 몇천억을 굴리는 주포가 있을 수 있고 정말 세력주 작전주 해가지고 뭐 500억 300억으로 돌려가지고 한 번 파동 상한가 한번 좀 끝내고 이런 주포도 있고. 그러니까 주포의 크기는 알 수가 없지만 최대한 주포의 금액대 그다음에 주포의 핸들링을 잘 관찰해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좀 여태까지 항상 물리던 똑같은 패턴의 거래는 이제 잊으셔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교육적인 얘기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고 저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작하면서 세력 공부를 또 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세력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얘기 드릴 건데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보시면 이게 그 코스피 연봉 차트 한번 보여드릴 건데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좋은 건 아닌데 코스피가 이렇게 우상향 장기 우상향을 하죠. 시장은 우상향 하니까 삼성전자 계속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하고 좀 정확하게 다르게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르게 아셔야 되는 거. 자 보시면 이렇게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큰 상승 나오죠. 큰 상승 나오면 이렇게 기간이 횡보가 깁니다.
이게 이게 코스피입니다. 이게 코스피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사이클이 되게 길다는 거죠. 이게 보시면 이렇게 한번 급등하고 나면 이렇게 또 몇 년 또 지낸다, 몇 년 보낸다. 미국 주식하고 어머니 달라요. 여기서도 앞으로 다시 그 예전에 코로나 그 대대상승장처럼 가려면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기술적 비만 봐도.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게 좀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오고 시장 유동성 좋아지니까 예전보다 짧을 수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당장 무슨 3,200, 4,000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 공부하셔서 최대한 그 계좌를 정리한다는 게 좋게 손실도 줄여가고 매매 스킬도 늘리면서 좀 장기전 어차피 주식 평생 할 거니까 너무 그 일일 리비하지 마시고 그 마음 급하다고 급등주 단타 이런 거 너무 빠져가지고 정말 빠른 시간에 계좌가 박살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문의사항이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달아서 주말 방송 해보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의견 따로 없으시면 저도 일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